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어제 밤사이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약에 미국 연준이 실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요. 그 인하의 의미는 선제적 금리 인하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자, 선제적 금리 인하. 자, 조금은 생소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선제적 금리 인하가 자칫하면은 버블의 씨앗을 깨울 수 있다라는 점을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자, 오늘 그래서 증시 토크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미 연준 파월 의장 선제적 금리 인하를 시사했는데 램프의 버블을 깨울라. 예, 요즘 알라딘 영화가 인기여서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 하원, 미국 하원의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두 가지 큰 발언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있어서 경기가 둔화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역류가 미국 경제를 억누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선제적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예, 뭐 저 정도면 엄청나게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미국 연준 의장들의 발언들을 보게 되면요.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할 거야 그러면 그건 정말 폭발적인 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둘러대지만 시장에서 생각하는 예, 발언들이 그대로 나올 때는 예, 그 방향, 시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다, 만들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는 예, 트럼프는 날 해고할 수 없다. 연준의 독립성 최고 짱짱짱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지금 주식시장은 첫 번째 이야기, 예,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당연시되고 있는 지금 상황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선제적 금리 인하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자, 그 의미를 짚어보고 선제적 금리 인하가 과거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 이후에 실제 현실이 됐을 땐 어떤 영향이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제적 금리 인하를 두 통의 비율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통, 제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 이 두 통이 왠지 우리 시청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선제적 금리 인하를 위해서 예, 두 통의 예, 한번 비율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통을 치유할 때요, 사람마다 틀리지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통이 생기면 힘들어도 끝까지 참는 케이스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엔 저랬어요. 그냥 막 하루 종일 막 두통 아파도 예, 참고 막 그러고 약도 안 먹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조금 예, 좀 힘들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일단은 초기에 약할 때는 견디다가 심할 때, 예, 심할 땐 그때 약을 복용하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조짐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예, 약을 복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끝도 없이 아플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약을 복용을 해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미미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약 효과는 예,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 부작용이, 이건 말로 표현하기 애매한 부작용이 있어요. 예, 막 머리가 휑휑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세 가지 상황들, 예, 미국 연준의 경기 침체 시를 대응하는 것과 일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저렇게 비유를 들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아마 드셨을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두통이 생겼을 때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는 그러한 그 방식은 과거 1929년 대공황 당시, 자, 그때 당시 연준의 예, 마인드하고 비슷합니다. 아파도
견뎌. 지금 너는 과소비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된 거야. 과소비 없애야 돼. 예, 이게 약간 뭐라고 그러죠? 미국이 청도교적인 그런 어떤 예, 뭐 소비도 과소비하지 않고 근검절약하고 뭐 이런 마인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연준의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저때 당시는 예, 세계 대공황이 2차 대전까지 계속 이어졌잖아요. 십몇 년 동안. 예, 아주 오랜 기간에 예, 힘든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두통을 그냥 견디는 거하고 똑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좀 심할 때 약을 복용하는 거는 경기 침체가 보일 때 또는 증시가 폭락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을 때 금리를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리세션 인하라고 해요. 자, 눈앞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눈에 바로 보일 때 그것이 바로 리세션 인하입니다. 조금 전에 바로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잠깐 나왔는데요. 거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중요하게 제가 이야기 드리는 선제적 금리 인하입니다. 조짐이 있을 때, 그냥 약간 조짐이 있을 때 바로 예,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두통이 오지 않도록, 경기 침체가 오지 않도록 팍 쳐주는 거예요. 자,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로 가려다가 슝 하고 올라가는 그러한 뭐 효과적인 방어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세션 인하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단점이 있어요. 예. 이미 그 경기라든가 주식 시장이 침체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해도 바로 효과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점. 요즘 같은 경우에는 2번, 3번 리세션 인하하고 그리고 선제적 금리 인하가 예, 지금 현대 연준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리세션 인하와 선제적 금리 인하를 제가 한번 1980년부터 해서 2008년 금융위기까지 한번 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금리 하락기를 중요한 시점을 찾아가지고 선제적 인하 시기 그리고 리세션 인하 시기 요때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금리 인하 시기라고 해서 무조건 경기가 침체될 때 예, 금리를 인하한 게 아닙니다. 자, 리세션 인하 같은 경우에는 뭐 90년 초반 그리고 2001년 IT 버블 붕괴될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처럼 증시가 폭락하고 경기 침체가 확실할 때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리세션 인하를 단행하게 됩니다. 자, 저 때는 금리 인하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팡팡팡팡팡 또는 파격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돼요. 그래도 약발이 서지 않을 때가 예, 많습니다. 이미 경기는 침체 국면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선제적 인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금리 인하만으로도 예, 경기가 다시 이렇게 훅 치고 올라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훅 치고 올라갈 때 예, 적절히 통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해요. 앞서 언급드릴 때 두통약도 예, 선제적으로 두통약 딱 먹었는데 너무 과했다 싶으면은 머리가 휘잉 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금리 인하를 예, 너무 파격적으로 하거나 또는 너무 늦게 통제 예, 긴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버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버블입니다. 자, 그런데 요 케이스가 과거에 선제적 금리 인하 이후에 미국 증시에서 자주 있어 왔고요. 그리고 지금 2000년대 초반, 예. 그리고 바로 여기라고 표시한 요 부분 있죠? 2000년대 초반에는 흥미롭게도 리세션 인하하고 선제적 인하가 같이 찾아온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자, 선제적 금리 인하 이후에 찾아왔던 증시 상황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자, 선제적 금리 인하가 단행되었던 시점들을
제가 이제 파란색 막대 도표로 체크를 했고요. 그 이후에 미국 증시 S&P 500 지수의 추이를 보게 되면요. 매우 강한 강세장이 이 이후에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이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글로벌 버블, 예, 버블, 엄청난 버블까지 나타나게 되죠. 자, 이 중에서 바로 요 시점, 2000년대 초반을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리세션 인하와 그리고 선제적 인하가 동시에 발생된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왜냐? 자, 2000년 초반 같은 경우에는 IT 버블 붕괴, 예,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이건 뭐 거의 확실하게 증시와 경제가 이제는 침체로 간다라는 것이 명확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연준 의장인 그린스판, 예, 그린스판 의장은 파격적으로 IT 버블 붕괴되니까 이거 심각하다. 금리를 6.5%였는데 3.5%까지 인하해 라고 합니다. 예, 파격적으로 팡팡팡팡팡팡팡 금리를 낮췄어요. 하지만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약을 아무리 팡팡팡팡팡 써도 효과 없는 두통처럼 제법 긴 기간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자,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이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그린스펀 당시 미국 연준 의장도 이거 어떡하냐? 야, 이 간신히 지금 IT 버블 붕괴되는 거 막았는데 이것도 9.11 테러면 이거 심각하잖아. 금리 인상 또 낮춰. 이때부터는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이게 리세션 인하하고 선제적 인하 성격의 중간 성격인데 약간은 선제적인 인하 성격이 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3.5%에서 1.75%까지 파격적으로 낮추게 됩니다. 이건 그때 당시로는요, 이 금리 완전히 초저금리 수준에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린스펀 의장 때 미국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에요. 자, 이라크전이 2003년에 발생하죠. 자, 그러니까 또 이거 골치 아프셨을 겁니다. 야, 이번에는 선제적 인하 1.75에서 1%까지 낮춰 하면서 그때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저금리인 1%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방치됩니다. 초저금리에 들어갔는데 그 상태에서 방치가 돼요. 자, 선제적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도 어떤 조짐이 있을 때 좀 긴축을 해주고 금리를 살짝이라도 올려주면서 좀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1년 정도 방치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전 세계적인 버블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이 폭발을 하고 미국의 부동산 버블은 엄청나게 심해서 이건 다 아시죠? 서프라임 모기지 부실부터 해서 미국의 부동산 지수 자체가 역대급 폭락을 맞으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퍼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브릭스 국가들은 엄청난 버블이 발생하게 됐죠. 자, 그 이후에 5년간의 상승장 후에 2008년 금융위기는 찾아와서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간단한 결론을 내려볼 수 있어요. 선제적 금리 인하는 버블을 만들고, 그리고 그 버블 속에서 어떤 금융위기에 씨앗이 태어나서 점점점 자라다가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진다는 것을 우리가 직전 10년 전 2000년대 초중반 사례에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7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이것은 선제적 금리 인하입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기 지표가 이렇게 확 꺾이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 것은
꺾일지 모르니까 방어적 차원에서, 보험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거기 때문에, 자, 이 이후의 흐름은 과거의 선례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세션 자체가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보험적으로 인하한 것이기 때문에, 자,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경기 부양의 약물을, 금리 인하라는 약물을 오남용함으로써, 자, 두통약도 선제적으로 먹었다 하더라도 이게 과할 경우에는 휘잉휘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증시에 또는 경제에 버블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면요, 이 버블 누군가가 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위에 계시네요. 트럼프 대통령. 바로 위에 계시죠. 예, 이 트럼프 대통령.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바로 버블 아니겠습니까? 자, 앞서서 그 연준 의장이 연준의 독립성이 확실하다. 트럼프는 날 해고할 수 없다라고 하원의 금융위원회에서 발언했다고 하고, 민주공화 양당에서 박수를 막 치면서 그래 맞아요, 연준 독립성 오케바리 이랬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하시는 모든 동향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참 모양이 참 특이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 하면 또 학교에 전교 캡장 이런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는데, 전교 캡장인 친구가 어떤 공부 잘하는 애한테 너 컨닝 나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친구가 그건 안 돼. 시험은 공정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딱 떠벌리고는 갑자기 뭔가 페이퍼를 뒤로 휙 던진 듯한 1번에 2번, 2번에 3번 그 페이퍼요. 경험하신 분들만 아는. 저는 아닙니다만 그런 분위기랑 비슷합니다. 자, 어쨌거나 선제적 금리 인하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강하게 지속될 경우에는, 자, 연준 자체가 통제할 수 없는 버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00년 초중반에 통제 상태를 벗어나니까 그 이후에 2004년 이후에 금리를 빠바바바빵빵빵빵 올려도 전세계 버블이 심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즐길 겁니다. 왜냐? 재선,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 그리고 기분이 좋잖아요. 나 덕분에 증시가 올랐다. 이런 아주 기분 좋은 상황을 스스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몇 년 뒤에는, 만약에 정말 저 버블이 찾아오면요, 몇 년 후에는 버블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 증시는 버블다운 버블은커녕 지금 역버블 상태이기 때문에 감흥이 전혀 안 오지만, 나중에 저런 상황이 정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선제적 금리 인하 미국 연준에서 단행하고 그 추세가 계속 반복되면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면서 증시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월 26일 금요일에 제 월간 정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74차 정기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자, 장소는 강남 토지 2호점이고요. 20분 한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참가 신청 꼭 해주셔야 됩니다. 참여 방법 안내는 제가 댓글 최상단하고 영상 본문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봐주시면서 세미나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리면서요. 자, 이 영상은 칼럼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링크에 칼럼 링크도 준비를 해 놓도록 할 테니까요. 자, 칼럼으로도 한 번 더 복습하시는 시간 가지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